여러분, 에어비앤비 창업의 규제가 드디어 풀렸어요. 발 빠른 분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거든요. 서둘러야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에어비앤비 창업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였어요? 바로 오픈하기가 힘들다는 거였어요. 특히나 서울이랑 일부 지역들, 인기 있는 지역들은 연식 제한이 생겼죠. 30년 넘는 집에서는 허가를 못 해주겠다. 이것 때문에 물건 구하기가 거의 두세 배가 힘들어졌었어요. 실제로 이미 에어비앤비 창업에 성공을 하고 2호점을 준비하고 계신 제 지인이 있는데요. 이분도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니 1호점 창업할 때랑 느낌이 완전 달라졌다. 왜냐? 30년 제한이 생긴 이후로 부동산에서 물건을 정말 안 주더라. 그런데 이번에 이 30년 제한 없이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창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바로 미스터맨션 특례를 활용한 창업이에요. 오늘 영상에선 이 미스터맨션 특례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주의할 점은 뭔지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전에 얘기했다시피 에어비앤비에서 지금 숙소 등록을 하려면은 이런 필요 문서들, 뭐 관광사업 등록증, 뭐 영업신고증 이런 문서를 제출해서 내가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숙소라는 걸 증명해야만 숙소 등록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외도민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랑 일부 지역은 연식 제한 때문에 상당히 허가받기가 힘들어서 위홈이나 미스터맨션 같은 특례 허가를 활용해 가지고서는 원래는 에어비앤비에 숙소 등록을 많이 했었는데요. 문제는 에어비앤비가 이런 특례증을 원래는 받지 않겠다고 했었어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전에 한번 자세히 설명해둔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그랬던 에어비앤비가 이제 태도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위홈, 미스터맨션 이런 업체로부터 받은 특례 허가증도 받아줄게. 그래서 에어비앤비에 숙소 등록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요. 여기에 보면 이쪽에는 없어요. 위홈, 미스터맨션 이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이것만 봐서는 뭐야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죠. 요걸 들어가 보시면 자 2025년 2월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증으로 영업신고증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2월 달부터는 에어비앤비에 요 특례증으로도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스터맨션 위홈 특례로도 등록할 수 있어. 따르게 말하면 뭐다? 미스터맨션이나 위홈 특례는 건축 연한이 30년 지나가도 특례증을 발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넘어간 주택에서도 에어비앤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래서 보면 뭐 이렇게 뭐 특례증,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실증 특례증 발급 조건 및 방법에서 미스터맨션 실증 특례증 발급은 여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요걸 한번 확인하러 가봅시다. 자 이렇게 바로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페이지 링크랑 아까 에어비앤비 공지사항 링크는 제가 밑에 설명란에다가 달아둘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 보면은 자 공유 숙박업을 위한 기존 외도민업 실정 특례 인증심사 요거는 이미 외도민 허가를 받은 분들이 어떻게 미스터맨션 특례를 받는지에 대해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새로 하시려는 분들은 건너뛰면 되고요. 만약에 기존의 외도민업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또 요거 관련해서 전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해 뒀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요거가 중요하죠. 신규 외도민업, 그러니까 난 원래 외도민 사업자가 없어. 그런데 이 미스터맨션을 활용을 해서 새롭게 외도민을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분들이 이제 요 방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 이 방식으로 할 때는 뭐다? 30년 넘어간 주택에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보면은 숙소 등록, 특례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서류 심사를 하고 사업장에 직접 나와가지고 미스터맨션 팀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또 이제 호스트 교육을 또 이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이수해서 이수증 첨부하고 특례증이 나오면 이제 이걸 토대로 사업자 등록도 하고 에어비앤비에 숙소 등록도 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꼭 확인해 주세요 라고 돼 있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숙소 등록 시에 특례 신청이 함께 진행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숙소를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집을 계약을 한 다음에 꾸며놓고 사진 찍고 나서 미스터맨션에 숙소 등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약하자마자 특례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약하고 나서 인테리어 해놓고 사진까지 찍어서 미스터맨션에 올린 다음에야 여러분들이 이 특례 신청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7일 정도 소요가 된다 여기 되어 있고, 호스트 교육이 여기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요거는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되고 3만원 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라인 강의는 사업장 적격성 검토가 통과된 호스트들 대상으로 진행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사업장 현장 확인이죠. 요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소방 설비가 갖춰져 있는지, 소방 설비라면 뭐 가스 경보기, 화재 경보 이런 거 외도민에서도 원래 다 요구하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뭐 위반 건축물 여부가 없는지 이런 외도민이랑 유사한 수준에서 검토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이런 건 미스터 맨션에다가 한 번 더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발급비 3만원 내고 이 특례증이 나오면 세무소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7일 이내에 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문의사항이 있으면 미스터 맨션 고객센터에다 문의하라고 하니까 이걸 보고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좀 더 중요한 걸 한번 봐보러 갈게요. 요 운영정책 확인하러 가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초보니까 이거 막 글자도 많고 뭐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핵심 포인트들만 찝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이 글자가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 걸 좀 줄여놨고요. 자, 하나하나 봐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게 여기 보면 뭐예요? 요 위에 요 1조 2조는 크게 의미가 있고 이 3조 부분에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기 돼 있죠? 서비스 지역은 서울, 부산 지역으로 한정한다. 두 번째, 호스트는 4,000명 이내로 모집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착순이 한 거예요, 선착순. 근데 지금 외도민이 총 업장이 한 5,500개 정도가 있어요. 5,500개가 있는데 미스터 맨션 특례는 4,000명을 모집한다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호스트 수 자체는 나름 여유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막 아주 급하게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스트별 영업일 수는 연간 180일 이내로 운영한다. 이거는 뭔 말이냐면 한국인, 외국인 합쳐서 총 180일까지만 영업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180일 초과해서 영업을 한다고 해서 막 그거를 바로바로 시스템적으로 체크해서 막을 수 있진 않다고 해요. 하지만 나중에 만약에 180일 초과해서 영업했다가 그게 걸렸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2024년 10월에서 2026년 10월까지 규제 특례를 지정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뭔 말이냐면 미스터 맨션이 정부랑 딜을 쳐가지고 이 특례를 받아온 거예요. 근데 그 딜을 언제까지? 26년 10월까지는 협상을 완료를 했다. 그래서 26년 10월 이후에도 미스터 맨션이 이런 특례 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말지는 정부랑 한 번 더 협상을 해봐야지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는 26년 10월 이후로 미스터 맨션이 연장 협상에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미스터 맨션 특례를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되니까 그래서 미스터 맨션 특례로 만약 진행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투자비를 최소화하시길 권하고 있고요. 투자비를 가능하면 3개월 이내 영업 개시하고 3개월 이내에는 회수할 수 있게 정말 적은 투자비를 쓰셔라. 그래서 300만원, 아무리 많아도 500만원 이내로 투자비를 끊으셔라.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이 투자비라는 거는 인테리어 비용이에요. 뭐 보증금이나 이런 건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니까 이런 거 말고 인테리어 비용을 가능하면 300만원 안쪽으로 끝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특례 지정 조건이라고 있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일단은 우리가 사업자 등록 아까 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연면적이 230m² 미만이어야 된다. 이거 외도민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원룸이나 1.5룸이 불가하다. 이것도 외도민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호스트가 거주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 이건 뭔 말이냐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부가적으로 현장 실사 나왔을 때 호스트가 거주하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는 뭐 호스트의 짐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거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 가능하다. 이것도 이제 외도민이랑 똑같은 조건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 동의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세입자인 경우 소유주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외도민이랑 똑같아요. 근데 좀 다른 게 뭐냐면 이웃 동의서는 미스터 맨션에서 수집하지 않고 호스트가 보관한다. 즉 원래는 구청에서 외도민 허가를 받으려면 이웃 동의서를 이렇게 이웃 사인 받아가지고서는 이걸 구청에 제출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미스터 맨션의 경우에는 뭐다? 우리한테 제출까지는 할 필요 없고 너가 그냥 잘 가지고 있어.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정부나 미스터 맨션 우리가 너한테 제출을 요청할 수가 있어. 그 경우에만 제출해주면 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웃 동의가 만약에 이웃 동의를 받지 않고도 사실은 제출 안 하니까 그냥 특례를 신청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랬다가 나중에 걸리면 뭐다? 아마 이 특례가 취소가 된다. 그리고 너에게 불이익을 줄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런 꼼수 쓰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웃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 통로식은 해당 통로, 복도식은
해당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 이거 뭐예요? 바로 위층, 바로 아래층, 양 옆집, 여기는 이제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요. 영업시설에 소화기 1개 이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단독 경보기 감지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현장 실사 나온다고 했죠? 미면에서 그때 이제 체크하겠죠. 그리고 이제 숙박 영업의 기준, 이용객 모두가 외국인일 경우 식사, 가정문화 체험, 외국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부분은 그냥 그렇구나, 나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범죄 경력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 불법 사항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노후도 및 화재와 수해 예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거는 미스터 맨션에서 현장 실사를 왔을 때 너무 막 건물이 낡았다거나 막 건물이 침수가 될 것 같다거나 막 이런 느낌이 있으면은 이제 불허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겠죠. 사실 이런 부분도 좀 리스크예요. 그리고 뭐 숙소의 입지 주권 크기 및 규모가 이상이 없는 경우,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온라인 교육 아까 이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보면 이제 합법 영업 이래가지고 우리가 일단 미스터 맨션 특례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미스터 맨션에는 숙소가 등록이 되어 있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에어비앤비에다가 숙소를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럼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어떻게 등록하냐? 너가 일단은 미스터 맨션 특례를 받았으면 원칙적으로 미스터 맨션에서만 영업할 수 있어. 근데 너가 만약에 에어비앤비에서도 영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다? 에어비앤비 공동 호스트 기능을 통해서 미스터 맨션이 이 너의 에어비앤비 숙소의 공동 호스트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에어비앤비에서도 너가 영업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에 위홈 특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위홈 특례로 특례를 받은 다음에 이걸 에어비앤비에 숙소 등록을 하려면은 이제 이 에어비앤비의 그 공동 호스트 권한을 이 특례 업체한테 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미스터 맨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에어비앤비 숙소 등록한 이후에 미스터 맨션 담당자를 여러분 에어비앤비 숙소에 공동 호스트로 초대를 해가지고서는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특례 유지 조건, 요거는 뭐 그냥 당연한 얘기들이니까 적당히 한번 읽어보시고, 뭐 요것도 그냥 적당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 있네요. 호스트는 연간 영업일수 180일을 준시하고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영업일수를 초과를 한다? 그러면은 너한테 책임이 있어, 이 말이에요. 딴 말로 뭐예요? 180일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일일이 막 시스템적으로 막거나 트래킹은 못해. 근데 너 나중에 걸리면 너 책임이야. 그러면 너가 알아서 해,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실제로 180일 넘게 영업을 할지 아니면 180일을 준수할지, 이거는 솔직히 이 호스트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좀 리스크 테이킹 하겠다 하는 분들은 그냥 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걸로 보여요.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의 선택이지만 충분히 잘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특례 취소 사유, 요거 중요하죠. 어느 경우에 특례가 취소가 될 수 있냐. 특례 유지 조건, 아까 우리가 맨 앞에 특례 유지 조건이 있었죠? 여기 요거 이제 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고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뭐 전입신고 중간에 뺐다거나, 뭐 아니면 숙소 정보와 달력이랑 이런 걸 유지해야 되는데 이걸 뺐다거나, 뭐 계정을 삭제했다거나, 뭐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거나, 예약 거부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특례가 취소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뭐 숙박 관련한 벌금을 받은 경우에도 특례가 취소되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도 취소되고, 만약에 처음에 우리한테 제출한 거랑 다른 정보를, 사실과 다른 정보를 우리한테 제출했었다, 그러면은 이것도 취소되고, 뭐 만약에 특례 지정시설 외 영업행위가 있는 경우,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미스터 맨션이랑 공동 호스트를 받은 에어비앤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는데 부킹닷컴에다가도 올렸어.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특례가 걸리면 취소된다는 거예요, 걸리면. 자, 그리고 뭐 숙소 서비스가 이상하거나 뭐 이런 거 뭐 당연한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것도 아까 부킹닷컴 얘기한 거죠, 이게. 그리고 뭐 2개월 이상 숙소를 미운영할 경우, 그리고 이웃 동의서를 제출 요구했는데 너가 만약에 제출을 못했어, 아니면 너가 허위로 대충 가라로 이렇게 동의서를 만들어서 제출했어, 이러면은 너 걸리면 취소야, 이러는 거고요. 이렇게 특례가 취소가 되면은 나중에 다시 특례 허가를 다시 받는 거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인에 대해서는 아마 특례 허가가 다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이 주의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어쨌든 되게 기쁜 내용이긴 해요. 우리가 많은 호스트 분들이 되게 좌절을 겪었던 게, 이 구청에서 30년 넘은 주택은 허가를 안 내주겠다,
뭐 심지어 일부 구청은 뭐 20년만 넘어도 허가를 안 해주겠다 이러면서 사실 되게 좌절을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미스터 맨션 특례를 활용을 하면은 이제 30년 넘은 주택에서도 허가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요새 부동산 보면은 30년 넘은 주택들도 이 특례를 활용해서 상당히 빠르게 소진이 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여러분도 빨리 좀 행동하셔가지고 이 기회를 한번 잡으실 수 있기를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1번 에어비앤비에서 미스터 맨션 특례 허가증을 제출을 하면 숙소 등록을 시켜주기 시작했다. 2번 미스터 맨션 특례 허가는 30년 넘은 주택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 3번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면 빨리 한번 알아보셔라. 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에서는 뭐 직장인 부업이나 이런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 제가 중요한 것들 위주로 빠르게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이제 밑에 고정 댓글 링크에다가 여러분들 에어비앤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좀 도움될 만한 영상도 하나 달아놨으니까 관심 있으면 클릭해보세요. 감사합니다.